안녕하세요. 별나 채널입니다. 오늘은 푸켓 여행 중 저희가 다녔던 맛집,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식당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머물렀던 빠통에는 맛집들이 정말 많은데요. 짧은 행 중에 다 다녀볼 수는 없었지만 저희가 가봤던 곳 위주로 솔직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다, 여보. 넘버 6가. 지금은 별로 사람이 없네. 첫 번째, 넘버 6. 빠통에서 제일 유명한 로컬 맛집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푸켓에 오는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한 번쯤은 들러보는 곳인데요.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좀 덥다는 게 문제네. 덥다는 게 문제야. 넘버 6. 찾기가 너무 쉬운 게 정실론 건너편 박라로드에서 살짝 위쪽에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엔 웨이팅이 길어 더운 날씨에 바짝 붙어 앉아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밥 시간은 웬만하면 살짝 피해 가시길 권장합니다. 메뉴가 다양하고 양도 푸짐하고 서빙도 빠르고 대체적으로 맛도 괜찮은 편입니다. 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도전해보고 싶은 태국 음식까지 먹어볼 수 있었는데요. 다 맛있었지만 똠양꿍은 아직 저희에겐 어려운 음식이었습니다. 7가지 요리에 음료까지 4명이 1020바트이니 1인 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정말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던 가성비 좋은 식당, 재방문 의사 100%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오픈이니 호텔 조식 물릴 때 아침 식사하러 가기도 좋을 듯 합니다. 쫌폴이라고 넘버 6와 비슷한 태국 음식 전문점이 있습니다. 넘버 6 건너편 쪽 정실론 라인으로 세 번째 골목에 있는데요. 외부에도 테이블이 있지만 실내가 있어 시원하고 좋다는 리뷰를 보고 찾아갔었는데 저희가 갔을 땐 생각만큼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지만 저희가 갔을 땐 오 시원해 요건 아니었습니다. 이곳 역시 넘버 6처럼 로컬 음식과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는데요. 점점 사람이 많아지곤 했지만 저희가 갔을 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었는데 음식 하나 받기까지 3, 40분은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음식도 하나씩 코스 요리처럼 나와서 한국 사람들 속도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긴 했는데 여기에 90% 이상이 중국 청년들이었습니다. 중국 분들께는 꽤 유명한 식당인 듯 합니다. 역시 가격 저렴하고 맛은 있다. 하지만 너무 느리다. 생각보다 시원하지 않다는 게 저희 총평이고요. 단지 오징어 요리가 꽤 비쌌는데 에게 총알 오징어야 싶은 비주얼에 살짝 실망한 것도 있습니다. 푸켓 도착하고 바로 다음날 첫 외식한 곳인데요. 너티누리스입니다. 저희 숙소였던 팔미라 리조트 입구 바로 건너편이기도 했는데요. 넘버 6 쫌폴 팔미라 리조트 그리고 이곳이 너티누리스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작된 체인점으로 지금은 동남아 여러 국가에 10개 남짓의 체인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매장이 굉장히 넓은 편이고 실내와 야외 2층도 있고 저녁이면 라이브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오픈 매장이라 덥긴 합니다. 메뉴는 대표 메뉴인 폭립과 다양한 BBQ, 볶음밥, 치킨, 샐러드 등이 있었는데요. 내일 12시부터 3시까지 반값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점심 특선 같은? 알고 간 건 아니었지만 운 좋게 저희가 갔을 때가 점심시간이라 땡큐였습니다. 저희도 베스트인 폭립 2종류와 새우만두, 돼지고기 사태를 시켰는데요. 폭립은 한국인 입맛에 딱 맞게 단짠의 시그니처와 불맛 입힌 스모크 2종류로 육질이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야 이거 맛있다. 야들야들 야들야들. 예? 향신료가 있어. 안 먹을래. 먹는 건지 안 먹는. 저 야들야들. 칼이 여기가 부러졌네 어쩐지. 향신료가 들어갔지만 맛있다. 소스도 매콤한 소스와 달콤한 소스 두 가지라 취향에 맞게 찍어 먹을 수 있어 좋았고요. 튀김만두는 야채 없이 새우와 돼지고기만 들어가서 살짝 느끼한 점이 아쉬웠고요. 돼지고기 사태는 돼지고기 다진 것을 레몬그라스 줄기에 감싸 구워 향신료 냄새가 나서 호불호가 있을 듯 하지만 매운 소스나 달콤한 소스에 찍어 먹으니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 소스 찍어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 레몬그라스인가 이 냄새네. 요거는 달짝지근. 요거는 조금은 매운맛. 근데 되게 빨리 나온다. 얘네들 다 이걸 홍림 맛집답게 돼지 캐릭터의 그림들과 돼지 모형의 인형들이 곳곳에 진열되어 있고 돼지 관련 티셔츠, 열쇠고리 등의 기념품과 바베큐 소스도 팔고 있어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바베큐 소스. 4가지 요리와 음료까지 1128바트. 시간 잘 맞춰가서 저렴하게 맛볼 수 있었고요. 서비스 차지 10%와 부가세 7%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1328바트. 4명이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잘 먹고 왔습니다. 현지에서 며칠 있다 보면 신경 안 쓰고 입에 맞는 음식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외국까지 와서 한식 먹기는 그렇고 제일 만만한 게 햄버거, 피자, 스파게티 아닐까요? 물론 빠통에도 한식집이 있습니다. 좀 전에 너티누리스 옆에 편의점 옆집 마루. 자장면, 라면, 김밥, 군만두, 물만두, 팝콘, 치킨, 샌드위치, 죽, 김치볶음밥. 삼겹살 같은 것도 파나 본데? 그리고 정실론 지하 푸드코트에도 있습니다. 여기 한국 음식점인가 봐. 저희는 피자와 스파게티를 먹기로 했는데요. 지나가다 보니 모조라는 레스토랑 겸 바가 있어 이곳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모조 레스토랑은 정실론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으로 박나로드가 보이는 곳인데요. 이국적인 분위기가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메뉴는 피자, 스파게티, 샐러드, 햄버거는 물론 스테이크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인가 싶었지만 한국 이탈리안 레스토랑보다 싼 편 아닌가 싶습니다. 쉬림프 피자와 봉골레 스파게티 그리고 스테이크까지 시켰는데요. 스테이크는 원하는 굵기로 구워주어 취향에 맞춰주었고요. 정말 큰 후추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맛있다 맛없다 말하기보다는 맛이 없지는 않았다. 그냥 우리가 아는 맛? 모조 레스토랑은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모조 레스토랑 바로 옆에 스위트망고라고 과일 스무디 파는 곳이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매장이지만 망고 스무디가 저렴하면서 정말 맛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푸켓 여행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인데요. 쓰리몽키즈입니다. 외부에 있는 데스크에서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식사할 건지 커피를 마실 건지 물어본 다음 커피를 마신다고 하니 2층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No food, right? Outside second floor, madam. For drink. 땡큐. 이곳은 카페이기도 하지만 푸켓에서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이기도 합니다. 태국 전통 남부 요리와 일식 요리, 바비큐가 유명한데요. 립은 좀 전에 소개드린 너티누리스 립이라고 하네요. 짚라인, 스카이워킹, 루지를 탈 수 있는 하누만 월드에 붙어 있어서 하누만 월드 체험하고 들러가기 좋은 곳인데요. 하누만 월드를 이용하시면 숙소에서 픽업도 되고 체험과 식사 후 숙소로 이동도 시켜주니 액티비티를 즐기시고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희는 예약을 하지 않고 갔지만 좀 한가한 시간이었는지 바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이. 2층으로 올라오니 초록초록한 숲속을 바라보는 풍경이 꽤 그럴싸한 게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요. 탁 트인 전망을 보며 식사를 했어도 좋았을 듯한데 저희는 하누만 월드에서 식사가 포함된 패키지를 하고 온 터라 음료만 마시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뭘 먹어야 돼? 먹고 싶은 거. 바닥으로 늘어진 나무를 그대로 살리고 라이브 음악과 나무줄기에 매달린 조명의 조화가 너무 예쁘고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Can I there one? Can I there? Okay, thank you. Please come back to me in Casablanca. I love you more as time goes by. 우거진 나무들이 만들어주는 자연의 그늘 아래 여유롭게 식사하는 모습들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는데요.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속에 캐노피에서 저희도 오랜만에 머리를 비우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시원하고 좋잖아. 여기 좀 오래 앉아 있다가 자. 몸 좀 다 좀 식히고. 쓰리몽키즈 자체가 워낙 크고 예뻐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눈 닿는 곳마다 사진 찍을 곳도 정말 많은데요. 우리가 있던 2층은 물론이고 1층에도 정말 예쁜 스팟들이 많습니다. Picture? Okay, okay, thank you. 1층에 레이디 코코라고 아이스크림 파는 곳 같던데 이곳도 정말 예쁘고 인생샷 제대로 건질 것 같은 비주얼이니 꼭 한번 둘러보시고 오세요. 와.
자연 속에서의 힐링과 이게 휴가지 하는 여유와 낭만까지 제대로 느끼고 온 쓰리몽키즈. 저의 푸켓 여행 중 베스트였고 여러분도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푸켓 카페 하면 꼭 한 번씩은 회자되는, 특히 여성분들이 여기는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 연잎이 예쁜 그림을 만들어주는 마두부아입니다. 아쉬운 점은 빠통이나 푸켓타운에서 좀 거리가 있다는 건데요. 빠통 비치와 푸켓타운에서 공항 쪽으로 많이 올라간 위치에 있는데요. 공항 가시는 날 들러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항공샷이나 비디오 촬영은 입구에서 예약하시면 되고요. 앞에 분들 사진 찍는 시간이 있으니 웨이팅 시간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드론샷만 찍는다면 인원수에 따라 500바트에서 1200바트까지입니다. 비디오 촬영까지 한다면 비용이 추가되겠지만 생각보다 엄청 비싸지는 않은 듯 합니다. 항공샷을 찍을 계획으로 가신다면 오전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후에 가시면 예약이 다 차서 못 찍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 가신다면 오픈런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자리가 모두 한 방향을 볼 수 있게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인 정말 큰 연잎이 가득한 연못을 보기 위함입니다. 짜잔! 빅토리아 수련이 가득한 연못을 보는 순간 솔직히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큰 연잎이 연못에 가득한 건 맞는데 제가 엄청 큰 광활한 연못을 상상하고 갔었나 봐요. 생각보다 연못 규모가 아담합니다. 역시 사진빨. 하지만 뭐 사진 찍으러 갔으니 사진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앞에 보이는 나룻배 2개가 드론샷을 찍는 곳이고요. 나무 데크와 해먹에서는 셀프로 무료 사진을 찍는 곳입니다. 저희가 평일 좀 애매한 시간에 갔는지 줄이 그리 길지 않았는데요. 평소엔 이곳 무료 사진 찍는 곳에도 줄을 많이 선다고 합니다. 한껏 치장을 하고 멋을 낸 세계 각국의 언니들이 수련을 배경으로 멋있게 포즈를 취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역시 하플은 하플인가 봅니다. 구경하는 사이 주문한 식사가 나왔는데요. 돼지고기 볶음 덮밥과 닭고기 팟타이, 해산물 팟타이와 팝콘 치킨을 시켜보았습니다. 돼지고기 볶음 덮밥은 발음도 어려운 팍카파오 무쌉이라고 돼지고기와 태국식 바질인 카파오를 넣고 볶은 요리인데요. 제육볶음 맛이랑 비슷한 게 먹을만 했습니다. 팟타이는 어디서 먹어도 맛이 있어 두 마리 필요 없었고요. 팝콘 치킨도 은근 계속 손이 가는 우리들이 아는 그 맛입니다. 이거 치킨밥 뭐 먹었어? 카페는 음료에서부터 식사까지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 인스타 하플이다 보니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실내에 테이블도 있긴 하지만 에어컨이 없다는 게 아쉬웠고요. 카페 입구 오른쪽으로 소품과 의상을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 딱히 제가 살 건 없었고 구경만 잘 했습니다. 마두부아는 태국어로 마는 오다, 두는 보다, 부아는 연꽃으로 연꽃 보러 와라는 뜻이랍니다. 연꽃은 없었지만 처음 보는 빅토리아 수련도 보고 한국 사람 한 명 없던 이국적인 분위기의 카페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무엇보다 멋지고 예쁜 사진들을 담아올 수 있어 좋았던 마두부아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올드타운에서는 간식 말고 식사를 한 적이 없는데요. 올드타운에도 일요시장이나 야시장 말고도 미슐랭 맛집인 투카카오나 원춘 레스토랑,
또 라야 레스토랑, 토리스 아이스크림 등 맛집들이 많으니 올드타운 가실 때도 꼼꼼히 검색해 보셔서 맛있는 맛집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푸켓 맛집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